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탄핵의 주범은 누구였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주기처럼 엮여 있었고 요즘 화천대유를 보시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탄핵의 주범들과 한 지붕에서 많은 돈을 받아먹으면서 기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핵의 주범 중에 주범은 단연 윤석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방송에서는 특별히 윤석열은 빼주겠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난 방송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윤석열이 탄핵의 주범 중에 주범인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잘 몰랐던 탄핵의 주범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대국민 사기로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화천대유의 몸통이라 불리우는 반건달 정치인인 이재명입니다. 화천대유를 터뜨린 문재인의 목적은 아마도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한 마지막 대권 주자의 목을 날리는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막상 사건을 터뜨리고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탄핵의 주범들과 탄핵을 막아야 하는 자들이 그냥 한 대 뒤엉켜갖고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그동안 탄핵의 주범이 아닌 듯 꼭꼭 숨어 있었는데 화천대유라든지 과거의 행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주범 중에 주범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가장 큰 수혜자인 이 문재인을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해왔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앞장서서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탄핵을 시킨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강하게 비판해 왔었는데 물론 이자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탄핵으로 문재인 못지않게 뒤에서 몰래 온갖 혜택을 누린 자가 바로 이재명 이자라는 거예요. 아주 이자는 무식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정말 우선 이재명은 2016년 10월 26일 그러니까 JTBC에서 사기 보도를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한 2일?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국가 시스템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국민이 맡긴 최고 통치 권한을 사이비 교주의 딸에게 넘긴 것은 대통령임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재명은 일개 성남시장 나부랭이었죠. 당연히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앙 정치에 개입해서 탄핵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표결권도 없는 신분이었고 당연히 탄핵 표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탄핵의 주범이라고 관심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뒷구녕에서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 이런 자가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어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재명은 이딴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이런 정도면 이미 대통령의 권위도 상실하고 지도력도 다 없어졌다. 직무수행 능력도 의심되고 저는 하야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 권력을 다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딴 식으로 대놓고 하야 얘기를 말하니까 앵커가 하야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니까 이재명이 한수 더 떠가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고 지도력도 상실했다. 이렇게 단언했다라는 겁니다. 지가 뭔데? 네 시장 일이나 잘하지. 네가 뭔데 기어나와서 저딴 말을 하냔 말이야. 이게 다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둘씩 퍼즐을 맞춰보십시오. 자, 이게 웃긴 것이요. JTBC 날조 보도가 된 한두 달 후부터 전 언론사들이 떠들어 제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재명은요. 이건 뭐 JTBC 보도 이틀 만에 재빨리 SBS에 기어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탄핵 선동을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실제로 이때부터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의 캠프에 숨어있는 탄핵 주범인 안민석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북한 간의 커넥션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요.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음해, 비방 그런 글이라 패스하겠습니다. 핵심은 당시에 통진당 해산과 공무원 연금 등을 손봤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실제로 민주노총들이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선동이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과 연계가 돼 있던 통합진보당 세력과 그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재명은 경기동부연합과 손잡고 성남시를 공동 운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재명의 뒤에는 북한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촛불스타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띄운 언론사가 있었으니 바로 머니투데이입니다. 하필이면 또 현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가 당시 부국장으로 있었던 머니투데이에서 이재명의 나팔수 역할을 해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목은 촛불스타 이재명의 행복한 여행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재명은 솔직히 성남시장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었는데 탄핵을 선동하면서 대권주자로 급부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졌지만 이재명이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요, 원래 0% 지지를 받았던 그런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메르스 사태 때 또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2%에서 3%까지 올라갔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저짝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을 사이다 발언으로 탄핵 소추 인용 직전에 무려 18%포인트로 20%였던 문재인을 턱밑까지 추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 쪽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라는 겁니다. 뭘로? 사기 탄핵 선동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천대유라는 핵폭탄이 터져버렸는데 여기에 가담했던 탄핵의 주범들, 그리고 탄핵을 막는 척, 아무튼 막아야 하는 우파 세력들이 그냥 뒤엉켜 있는데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이경재 변호사까지 뭐 조사하면 무슨 뭐 다 나오겠죠. 어마무지하게 고구마 주기처럼 그냥 뽑으면 뽑을수록 그냥 여기저기 다 대롱대롱 걸려서 뽑아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어찌됐든 이재명은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 법조인들을 무지막지하게 돈으로 매수를 한 상태였던 건 분명하고, 당시 통진당 세력들과 탄핵을 주도했던 것도 분명한 듯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의 핵심 주범인 조작 날조의 달인인 이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 이걸 말하다 보면 모든 것이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매번 말씀드렸던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곳에서 배신자 최동욱과 윤석열을 특검에 투입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하면서 이렇게 실명을 떡,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한 특검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령이 내려간 겁니다. 자, 한마디로 통진당과 가까운 세력,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곳에서 여기 성명서를 한번 보시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한 이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윤석열의 실명을 공개를 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성명서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대개 법관이나 검사들이 보복을 받으면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는데 좌천되고도 사직하지 않고 남아서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국정원을 수사할 정도로 담대하고 특수 1부장을 역임하고 현대 비자금 론스타 사건 등 수사 경력도 많아 이 사건 수사에 적합하다. 설령 최동욱은 특검이 되지 못하더라도 특검보로 수사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고, 윤석열은 파견검사 팀장으로 이 사건 수사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범죄를 부인하는 마당에 철저히 수사받기 위해서는 최동욱과 윤석열의 수사를 받고 무죄가 되면 모든 의혹이 일거이 해소될 좋을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자, 그럼 다 무죄 났으니까 윤석열하고 다 집어넣어야겠네. 조작 날조 수사했으니까 592억 어디서 나온 거, 그걸 얘기해보라고 자식아. 자, 지금 와서 보면요, 탄핵의 주범이었던 윤석열과 그의 오른팔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 일당들을 보면 좌천이 됐는데도 또 수차례 당했는데도 끝까지 배짜라는 식으로 변호사 개업은커녕 검사복을 절대 안 벗습니다. 지방에 박혀오고 간첩질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와서 보면요, 진짜 소름 끼칩니다. 이 한동훈이나 그 일당들, 윤석열 일당들. 자,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상한 말을 유포하실 텐데, 윤석열은 파견검사였기 때문에
탄핵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간첩이야. 내 방송 보고 그걸 다시 또 정신 못 차리면. 왜냐면 간첩들 말을 그대로 믿고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고요. 껍데기만 그렇지 실제로 박영수가 껍데기고요. 모든 수사는 윤석열이 조작 날조로 탄핵시킨 것이 맞는 겁니다. 모든 진실이 4년이 지난 지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단 한마디 해명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현혹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석열을 탄핵의 스타로 만들어준 그런 세력이 통진당 세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짓자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과연 이재명과 윤석열이 탄핵의 스타로서 화천대유에서 이 윤석열이 자유롭다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박영수가 50억 먹었으면요. 아니요. 지금 뭐 딸 뭐 별의별 사람 다 먹었잖아요. 아마 윤석열은 같거나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재명과 윤석열이 한 몸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화천대유는 이재명 세력이 추진했던 그런 탄핵에 동원된 법조인들의 착수비와 보상금 역할을 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이재명의 형이 대장동의 공익 제보자일 것이라는 말이 도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뭐 방송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이재명이 형수나 형한테 욕을 그냥 장난 아니게 하고 있고, 형이라 형수는 욕도 한마디 안 해요. 점잖게 말하더만요. 자, 이재명은 형이 이권 개입을 하는 걸 자신이 틀어 막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거 보면 좀 신뢰가 갑니다. 자, 이재명 게이트의 본질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는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말보다 돌아가신 이재선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는 것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더니 이상한 날파리 양아치들이 들끓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그런 놈들은 차단시켜야 한다라는 등 이재명 게이트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던 의인,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차렸던 분이 정신병으로 보내진 것을 보면은요, 이게 알리바이가 맞아요. 제 머릿속에는. 이재명이 아주 무서운 짓거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안철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안철수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남시에 사회운동을 해온 김사랑 씨는 대장동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도 바로 이재명의 형님인 이재선 회계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딱딱 들어맞는 것이 정말로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아마 사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 정도만 증언과 지금 하는 짓거리 이재명이, 그리고 지금 기사들만 보더라도 이거는 화천대유의 몸통이 100%고, 그리고 이재명의 형, 이 회계사였던 이재선 씨, 그리고 형수하고 녹취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이 조폭도 이렇게 욕을 안 한다니까. 이재명 욕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입에 절대 난 이런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마치 자신의 형수와 형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 거를 이재명 지가 막으려고 했다라는 건데, 이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홀딱 뒤집으면 돼요. 반대야. 지가 저지른 거고 형이나 형수가 막으려고 했던 거야. 형이 대장동을 막으려고 했다가 정신병원에 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자가 형이 죽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래놓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뻔뻔하게 실실 웃으면서 저러고 있다? 이건 뭐 공포 스릴러 영화. 대박 아닙니까? 자, 이재명도 윤석열 못지않게 모가지가 날아갈 일들이 수두리 빽빽 하고요. 완전히 지금 이건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선 라이벌이 아니고 범죄자 라이벌.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나. 이거 영화를 찍어도요 엄청나게 흥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놈의 정권은요, 탄핵부터 그 어떤 주제로 영화를 찍어도 엽기적으로 판타스틱하게 영화 제작을 할 만큼 소재를 여기저기서 제공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또한 이 나라가 맑고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분들께 거짓 없는 진실된 방송만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도록 꼭꼭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명 무서워요.